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일단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관망이었습니까? 네. 네. FOMC를 앞둔 관망세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 이건 S&P 500이고요. 나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다우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 왜 보합에서 출발을 했냐면 월버스 미 상무장관이 G20에서의 정상회담은 협상 타결을 위한 회담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일정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언급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합으로 출발을 했고 더 나아가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저녁 18일 날 저녁 미 현지 시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19일 날 아침 9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이 연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0만 명 앞에서 연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연설을 하면서 대외 정책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이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멕시코 이러한 대외 정책, 대외 외교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이제 자화자찬을 할 것 같고요.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리뷰를 하는데 거의 실업률이 엄청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경제도 좋아졌고 이런 식의 언급을 할 거예요.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경기를 했었고 이런 내용들. 근데 향후에 문제 생기면 이거 연준 때문이야. 또 언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연준뿐만 아니라 민주당 때문이야. 그러면서 내가 당선이 돼야 되만이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 또 했잖아요. 내가 6년 뒤에 백악관을 나오게 되면 신문 2개 망해있을 것이다. 그렇죠. 재밌어.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대선 출정식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FOMC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향후에 내년도 11월 3일까지의 미국 대선 전까지의 움직임,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라든지 미국 민주당 후보들의 한 10% 정도 내외로 다 지고 있거든요. 1대1로 싸우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45%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힐러리 때도 당연히 200만 표 차이로 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잘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200만 표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잘 모으고. 그렇죠. 200만 표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10% 지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는 걱정하지는 않죠.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자기네가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려면 결국은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러스트벨트 지역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멕시코라든지 유럽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의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FOMC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돼 버리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에 올라가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 싸움인데, 저 공화당도 물론 당내 경선을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현직이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이기죠. 되고, 민주당이 또 이렇게 좀 흥행을 잘 시키면, 특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좀 해주면, 일단 긴장관계가 좀 유지가 되면서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원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성추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많아요. 샌더스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것들도 많고요. 나이, 그래서 나이는 샌더스 나이도 많죠. 예, 많죠. 그다음에 바이든이 맨날 그런 소리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맨날 그 소리 했었는데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졌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젊은, 그러니까 케네디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40대여가지고 그때 당시 텍사스는 완전히 공화당 텃밭인데 1.2%인가 1%대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25일 날부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흥행을 일으켜버리면 트럼프도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그 전까지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보면 다 이래요. 바이오 업종들 좀 올라갔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페이스북 좀 올라가고 넷플릭스 올라갔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올라갔냐면 이 페이스북이야 지난 금요일 이게 페이스북이 지난 6월 4일 날인가 그때 그 알파벳하고 구글하고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페이스북이 7% 넘게 급락을 했다가 그 뒤로 지금 현재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 화면을 통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스피커를 이제 AI 스피커를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코멘트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2% 상승하고 오늘 4%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그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뭐 그 메신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관련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1,100만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제 그런 이유가 그때 있겠네. 이제 페이스북의 그 발표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가냐면 그 M&A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화이자가 항암제 제조업체인 어레이를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레이가 57%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항암제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인사이트라든지 로벤스라든지 터닝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5에서 1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무디스가 무슨 보고서를 발표를 했냐면 그 미국 기업들의 바이오 업체들의 M&A 관련돼서 그 암젠이나 바이오젠이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들의 현금이 많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M&A를 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반대로 기업들이 실적 그 보니까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전국적인 제조업체라면 이거는 뉴욕주와 관련된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제조업체들 중에 가장 먼저 발표하는 제조업 그 지수고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신규 주문이 지난달에 9.7에서 마이너스 12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고용자 수도 급감을 해버렸고, 뭐 재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평균 노동 시간도 급감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고용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게 만약에 신규 주문이 이렇게 급감을 해가지고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ISM 제조업 지수에서의 신규 주문까지 감소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자폐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그 관망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다음에 어제 애플이 좀 올랐었는데 애플이 JP 모건이 아이폰 출하량 자체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코멘트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어제 또 다른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었는데 CS에서 그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 둔화가 그 출하량 둔화가 이미 감소폭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멈추고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제 애플과 애플 관련주들이 1% 내외의 상승을 했다는 점이죠. 그게 특징이었고,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어제 그 시진핑이 중국 방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중국 사람이 뭘 중국?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북한을 놓고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셨네요. 트럼프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더 낫죠. 왜냐면 편지까지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놔두고 서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지만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북한을 놔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자기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 개혁, 개방 속도 자체를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으니까 관련된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